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배열과 포인터 관계, 요거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포인터라는 거는 정말 주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배열은 주소이긴 한데 배열만의 어떤 정보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조금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비교.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기가 배열로, 그렇죠? 배열은 첫 번째 주소, 포인터 변수는 쓰레기값. 자, 그리고 두 개, 두 번째 수정 여부죠. 배열은 불가, 포인터 변수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가능. 그리고 크기, 배열은 자리형 곱하기 길이,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주소 크기. 요즘은 대부분 8바이트 쓴다 그랬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배열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는데, 배열의 길이는 우리가 선언할 때 정해주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뭐예요? 배열은 함수로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이 함수로 넘어가면 이거를 포인터로 격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배열의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주소값으로서 포인터로서만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함수의 배열을 넘기려면 길이 정보를 같이 넘겨야 합니다. 왜냐면 배열 자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값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 크기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포인터 연산으로 배열을 찾아가서 거기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거나 그 공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길이 정보를 모르니까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배열과 이제 연관이 돼서 문자열이라는 걸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요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자주 쓰일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중 포인터. 이중 포인터라는 거는 정말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냥 이중 포인터는 얘도 그냥 포인터인데 앞에 이중이라고 붙어있는 거니까 뭐 중복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메모리에 저장하잖아요. 저장 공간이 여기니까. 그래서 메모리상의 공간을 마련하고, 자, 뭐 이것을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변수들이 모여서 일렬로 붙어있는 걸 배열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이름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전체 공간에서 얘네들을 찾으려면 당연히 뭐 이름으로 찾겠지만 당연히 이 이름도 내부적으로는 주소로 찾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포인터 변수라는 것도 이름 자체에서 변수라고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저장하는 게 포인터 변수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하죠.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정수를 그러니까 실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유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주소값이라는 유형. 그리고 얘를 저장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변수에다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죠. 자, 요거는 10이 들어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10이 들어있고요. 여기를 x 0x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a로만 쓰다가 이제 a의 주소값을 가지고 a를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값은 포인터 변수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PA라는 거 이게 포인터 변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도 변수니까 이거를 B라고 하지 않고 PA라고 하죠.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이 0x10이라는 주소값 자체를 여기다 저장한 거죠. 0x10. 자, 근데 어쨌든 얘도 이 메모리 해상 안에 마련된 공간이고요. 당연히 얘도 주소가 있겠죠. 0x 뭐 20이다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주소를 또 저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p 이름을 PPA라고 할게요. PPA. 자, 이거 만들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PA가 주소니까, 아니, 변수니까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주소 연산자 붙이면 주소가 나오겠죠. 요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자, 지금 얘가 PA니까 이 공간이 PA고요. 이 공간한테 너 주소가 뭐니? 라고 하니까 이 주소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저장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디에? PPA에. PA 주소를 PPA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규칙 기억나시나요? 공식이라고 했죠, 제가? 별 하나 붙여주시고, 그죠? 주소 저장하는 변수니까. 아니다, 이거 먼저 해야죠. 원본을 먼저 가야죠, 원본. 저장하려고 하는 주소에 원본을 보란 말이에요. 그죠? PA의 주소를 저장해 보니까 PA를 보면 되죠. 그럼 얘의 타입이 int 뒤에 별 붙은 int형 포인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뒤에 별 하나 붙이면 된다 그랬죠, 이게? 공식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별 2개 붙었습니다. 자, 별 2개 붙어서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PA가 일중 포인터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 이렇게 별 하나가 붙어 있다는 건 주소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별 붙이면 근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이 별을 제외한 앞에 부분 int 자령이 나와요. 그죠? 포인터의 원리에 의해서 PA는 int형 포인터인데 int형 포인터에다 별 붙여서 찾아가면 별 하나 지워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int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소가 있으면 주소의 타입을 보시고 그 타입에 별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별 붙여서 찾아갔을 때 이 별이 지워지면서 원래의 자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F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를 %d로 하죠. %d는 int잖아요. 우리가 PA에다 별 붙이면 int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자료형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PPA 요 변수에다가 별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된다? 찾아가죠. 그럼 PPA의 원래 자료형이 이렇게 int에 별 2개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별 하나 까지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int형 포인터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찾아가서
보시면은 자료가 뭐가 나오냐면 인트용 포인터가 나옵니다. 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찾아갔더니 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트를 가리키는 주소가 하나 또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PPA에 별 붙인 건 뭐니까 자료형이 인트형 포인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인트인데, 그죠? 인트 아니잖아요. 인트를 가리키는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서 이걸 한 번 더 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2개 붙이는 거죠. 이거는 보물찾기 생각하시면 돼요. 보물찾기. 자, 여기 보물이 있는데 보물지도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보물지도. 그래서 보물지도를 찾아가는데 찾아왔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온 게 아니라 지도가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지도 2. 아,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갔더니 이제 진짜 보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한 지도를 숨겨놓고 이거를 찾기 위한 지도를 또 하나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지도를 2번 찾아가야 내가 뭐 원하는 보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찾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별 붙여서 찾아가잖아요. 컴퓨터 그 시연어에서는. 그죠? 그래서 2번 찾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별을 2개 붙이는 거예요. 이중 포인터에. 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A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20. 그러니까 요거 찾아가면은 주소가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또 의미가 없으니까 한 번 더 찾아가서 요거를 찾아가는 거죠. 단순히 요거예요. 이중 포인터는. 자, 그래서 일단 요런 거라고 알아두시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일단 이중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 그냥 포인터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규칙이 똑같고요. 자, 사용할 때도 주소를 2번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별을 2번 붙이는 거예요. 뭐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존의 PPA라는 게 있고 이거를 만약 한번 찾아가면은 정확히 PA가 나오겠죠. 그렇죠? PA 값은 A의 주소고. 그럼 A의 주소만 가지고 우리가 또 이 A의 주소로 연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하시면은 포인터 연산인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이중 포인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연습만 좀 해보실게요. 자, 이중 포인터로 B의 값을 수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풀어보시면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익숙한 문제예요. 변수 2개 해놓고 주소 살펴보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ptr2라고 해서 제가 이중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 1번은 그냥 ptr 이용해서 50으로 수정하는 거고요. 똑같은 b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이게 2번 요 2번이 이제 ptr2 이중 포인터 변수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건데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한번 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자, A의 주소를 가지고 B를 수정하는 거 했었죠. 똑같은 거고요.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했을 때 일단 주소를 살펴보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A랑 B 사이에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96에다가 106, 112 차이 나는 것 같죠? 자, 그러니까 A의 주소로부터 잠깐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8 차이죠, 8. 12 죄송해요. 12. 자, 12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A에서 12를 빼줘야 되니까 자, PTR에 A의 주소가 들어있죠. PTR 빼기 12를 빼야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12를 빼면 안 되죠. 자료형이 곱해지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PTR이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씩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4, 3, 12 해서 3을 빼줘야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찾아간 다음에 대입연산자 왼쪽에 두면은 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50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B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PTR2를 이용해서 B의 값을 100으로 바꿔주는 건데 PTR2예요. PTR2가 뭐냐면 여기도 나와요. 또 주소가. 그래서 이렇게 뭐 7863, 78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로 이제 B의 주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PTR2에서 B의 주소를 찾으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랑 차이가 역시 12 차이 나거든요. 12. 자, 한번 볼게요. 12 차이 맞나요? 자, 그러면 PTR에서 12를 더해주면은 요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PTR2 플러스 12니까 역시 3이죠. 플러스 3.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뀌죠. 바뀌는데요. 이게 좋지는 않아요. 자, 왜 안 좋냐면은 자, 요 PTR2가요. 이 자료형이 이중 포인터예요. 이중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TR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면 얘가 4바이트씩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인트형 포인터니까 요 자료형대로 크기를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TR을 가지고 찾아가라 하면은 4바이트 읽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적어라,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고 해도 딱 4바이트만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점이 정확히 여기가 0x1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0x10을 이 인트형 포인터에다가 저장해 놓고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 찾아온 다음에 4바이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이 0x10이라는 이 주소값을 인트형 이중 포인터에 저장을 하고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까지 찾아와서 몇 바이트 읽어갈까요? 8바이트 읽어요. 8바이트를 읽어가나 8바이트를 사용을 해요. 공간을. 이 이중 포인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에다가 주소를 저장해 놓으면요. 주소를 찾아와서 8바이트 이용해요. 왜? 이 앞에를 이걸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별 앞에 이 인트 이게 원래 자료형이죠. 우리 이중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별 하나 떼고 이게 원래 자료형이죠. 그러니까 이 주소로부터 원래 쓰던 방식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 인트형 포인터는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주소 값은 8바이트고요. 물론 지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8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인데, 자, 제가 이 예제를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할 걸 그랬네요. 여기서 다시 해보자면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주소가 3이 아니라 이 4바이트 차이 나거든요, 둘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3이 아니라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공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PTR2 주소랑 이 주소, 이 두 개의 주소 차이는 12가 맞네요, 똑같이. 자,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자, 안 바뀌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점은 똑같은 주소를 찾아와도 해당 포인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시작점으로부터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포인터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가지고 뭔가를 주소를 찾은 다음에 찾아가라 라고 하면은 인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소라고 생각하고 8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100을 저장할 때 이 100을 4바이트 이용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8바이트 이용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만약 올바르게 찾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자료형을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소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이중 포인트에서 일중 포인트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TR2 이 변수를 한번 찾아갑니다. 자, 그럼 이중 포인터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주소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주소가 나오냐면 인트형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PTR2는 인트형 주소 아닙니다. 인트형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주소, 이중 포인터예요. 그죠? 인트형 이중 포인터. 근데 이렇게 별 하나 딱 붙여주면 이제 인트형 1중 포인터가 됩니다. 인트형 1중 포인터, 1중 포인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형식이 1중 포인터예요. 이거 1중 포인터로 만들면 이제 쉽죠. 요거 자체가 지금 1중 포인터가 된 거고요. 값은요? 값은 A의 주소. 자, 그래서 요 A의 주소에서 1을 빼면, 그죠? 1을 빼면 나왔잖아요. B가. 요거를 A의 주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을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이게 A잖아요, 지금 A의 주소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지금. 요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주소 찾았죠? 요거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일중 포인터죠. 자, 그럼 원하는 주소를 최종 얻었으면 이걸 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여러분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주소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이중 포인터인 주소가 있고요, 일중 포인터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중 포인터인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중 포인터인 주소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 자, 이런 표현도 결국은 그냥 포인터를 다 이해하고 계시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중 포인터라고 특별한 개념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 이 포인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